오늘은 초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남은 이제 마지막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오늘이요. 오늘 강사님들 두 분이 강의를 잘하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많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오시니까 뭐 한일도 하나씩 이래 선물로 받으시고 옛날에는 달리기 그림 그리는 거 그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무렵 때문에 은행을 몇 군데 돌아다닙니다. 몇 군데 은행을 가가지고 달려 나왔으니까 쏘지 마시죠. 이제 대개 은행에서 나온 달력은 그림이 있고 밑에 글자가 있는 그런 이제 달력이었는데 그걸 이제 집에 딱 걸어놓으면서 이왕이면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0개의 달력 중에서 제일 큰 기업체 장사 잘하는 기업체 그 기업체 달력을 제가 좋아했어요. 뭐 은행이든지 뭐 다른 기업체들이나 그러나 그걸 이제 떠놓고 1년 동안 좋은 일 많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새부터 그림을 별로예요. 글자가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같이 이 큰 달력 도시에 하나만 딱 잡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제 보기 좋고 해서 지금 그런 기적 바뀝니다. 제 경우에는 오늘 강의는 두 분이 나누어서 이제 2시간씩 하셔야 되는데 첫 시간 강의는 예고 드린 대로 토정 이지함 선생에 대한 강의를 우리 강경희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의 준비는 몇달 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토정 이지함 하면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토정 비결로서 이제 널리 알려진 일인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경희 고모님 모시겠습니다. 말까지는 그 만추 가을인데 초여를 할 수 있고 오늘 뭐 강의를 잘 못해도 강의하려고 염색까지 해왔거든요. 그럼 제가 이 모자를 왜 쓰냐? 이건 뭐 사물에 못합니다만은 일본말로 보리묻지 보리는 일본말로 쓰냐입니다. 보리 머리 끝이 이런데 선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원래 끝에 쓰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머리 오는 사람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한 판을 막을 때 이 놀끝이 모자의 장점이 이제 외술가가 종종인데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모자가 이거 그 다음에 식사할 때 또 신고해도 실내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제가 저거 뭐 우리가 한기가 많이 들었으니까 좀 이것도 좀 많이 명 회장께서 그 설명하신 대로 그 큰 제목은 기인이 없는 세상은 불행하다. 그 소제목으로 이제 포함 이지함 선생님이 나오는데 기인 뭐 이 책이 그 사전 저는 이제 혹시 또 기인의 다른 뜻입니까? 사전까지 찾아보니까 그 사전에 기인은
그냥 성격이나 행동이나 말이 좀 특별한 사람이다. 요래 큰 딸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인을 저는 조금 국어 사전이니까 뭐 고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인 가는 거는 첫째 천재가 해야 됩니다. 천재, 시대에 앞서는 사람, 천재. 이런 사람이 기인이 되지 저 같은 사람이 기인이 될 수도 없는 기고. 근데 그 기인 아주 그 참 머리가 천재고 그 뛰어난 그 식견과 학식, 그 다음에 먼 후래를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이제 성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잘 안 어울리는 점이 있거든요. 행동이 조금 개파하게도 보이고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기인이다 이래 하지만은 그 기인이 정말로 우리가 우러러봐야 될 그런 천재다. 뭐 기인 한두 사람이 참 나를 살려 참 그 살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기인인데 그 기인 중에 한 분이 그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되겠네. 아 여기입니까? 예. 뭐 이거 안 쓰고 저 육성이 들립니까? 예. 그러면 이거 안 쓰겠습니다. 이거 이제 가까이 가면 소리가 크게 나 보이고 또 멀리 하고 그러니까. 마이크 서 마이크 선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습니다. 예예. 아 예. 그래서 화면을 제가 설명하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 이야기가 그대로 100%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인데 이 복사죠. 역사 속의 인물이 토정 이지함 선생도 기인이지만은 역사 속의 인물 아닙니까? 역사 속의 인물이고 모자는 게 똑같아요. 모르겠다. 역사 속의 인물 뭐 국사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바구 이야기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는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역사는 전부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이순장군이 어땠다, 뭐 태조 이성계가 어땠다, 전부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야기가 재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골목 문화 혹은 그 문화재 지킴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 안내하고 설명하실 때 문화유산 해설사 아닙니까? 문화유산 전부 역사적인 그런 그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것을 너무 학문적으로 똑똑하지 마시고 그 스토리텔링으로 하시라 하는 이런 게 유행입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역사 이야기가 없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뭐 이야기실 중 하더라도 자세한 것은 곧 그 15페이지가 곧 나옵니다. 그 페이지에 제가 또 자세히 그걸 뭐 한 7페이지인가 해서 6페이지 제한되는 거를 줄이고 7페이지의 페이지에 올렸고 그 다음에 오늘 올린 요 강의 자료는 그 6페이지, 7페이지 되는 거를 간단히 저희가 요청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2바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삽입처 다 되니까 뭐 그거 뭐 연대 뭐 이런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나중에 페이지 보면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시험 칠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회장 이름 뭐 빨간색 찍는 거. 예. 나와보니까 또 안 되네요. 되는데 나와보니까 안 되고. 근데 역사 속에 토정 미지함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토자 그 호가 토정입니다. 그 토자 그 다음에 그 정자한테 정자다 흙으로 준 정자다. 그 서울 마포에 큰 살았습니다. 그 한강변 서울 마포에 토담집 짓고 흙집 토담집 짓고
아주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호도 토정입니다. 토정이고 뭐 이시고 요 지는 아마 그 집안의 학렬, 그다음 형이 이제 지번, 지무, 지함을 하니까 요 학렬이고 함은 요에 이제 불초변합니까? 아, 이거 잡고 있어야 되네. 요 위에 불초변을 빼버리면 불초변이 없다고 생각하면 요 밑에 요거는 이제 함, 요것도 함입니다. 상자함, 상자를 갖춘 함자, 상자, 함자인데 여기 이제 불초변을 위에 딱 던져놓으면 식물하고 관계있는 연봉구리 그 자전에 연봉구리 함, 연봉구리가 뭐냐? 연꽃봉구리. 연꽃봉구리가 왜 연꽃 피기 전에 내가 화일이 있다가 싹 피잖아요. 연꽃 피기 전에 봉구리가 아주 탐스럽게 또 붓기 보면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연봉구리 함인데 이제 이제 해석하면 연꽃 봉구리 함입니다. 불초를 빼버려 그러면 상자함, 함자. 그래서 이자 왜 그 연꽃 봉구리 함인가 함을 했는 까지는 뭐 저도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꽃처럼 뭐 그런 그 인품이 아니었나 또 그런 삶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뭐 그냥 저 남도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요 세 사람이 김시습, 정념, 이지함 이 세 사람이 조선 500년, 정확히 518년이죠. 조선 500년에서 세 사람이 기르면 그러니까 세 사람이 최고 천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세 사람의 뭐 양력이나 이 경력을 보니까 아마 그 조선시대 그 500년의 삼기인 중에서도 토전 이지함이 제일 뭐 앞서냐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루의 그 매월당 이거 봅니다. 매월당 김시습 1435년에 태어나서 1493년에 돌아가셨다. 김시습인데 김시습하면 아마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걸로 아실 겁니다. 생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생육신 단종 대사의 그 세조 임금된 그 과정에서 이제 죽은 그 국문바타 죽은 사자 사육신 살아있는 그 육신 6명 생육신의 한 사람인데 이 김시습이 얼마나 천재였냐면 4살 때 벌써 전 조선 천지에 소문이 나가지고 도승지 임금이 소문이 나니까 임금기에도 들어가서 그때 바로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 임금이 김시습 천재다 천재 천재다. 그래서 도승지가 4살은 애를 안고 김시습을 안고 세종대왕 앞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문답하게 했는 그런 유명한 천재가 김시습입니다. 김시습인데 그러니까 뭐 천재라 하는 4살 때부터 온 조선 천재 소문난 천재인데 그래 했는데 시대를 못 만나가지고 있다 해서 그 뭡니까 자기 그 생육신이니까 그때 한참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육신이 전부 참 극형을 받아가지고 죽었다. 자기가 절에 있다가 그때부터 공부가 나버리고 다 때려버리고 이 김시습이 막 그 자기 이제 크게 뭐 작은 것 좀 하려고 공부를 했는가 하여튼 절에서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사육신 이야기를 듣고 그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듣고 공부 때려치르고 그 뭐 참 자포자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인생을 이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육신이 그 참 처참하게 죽어가지고 시체를 그대로 버려놔도 아무도 치워준 사람이 없는데 이 김시습 이 사람이 가서 시체를 그 치워주고 그 나중에는 거의 뭐 미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린 데서는 서울에서 거의 막
이 애들이 참 거지 미친 거지라고 따라다닐 그 정도로 막 자기가 그 시대를 못 받는 그 운을 참 그 사육신처럼 그 처해는 안 당했지만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 살아가지고 뭐 불과 얼마입니까? 50도 안 됐죠. 48, 50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35년에서 93년이니까 맞아 58인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래도 절에서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절에서 도승으로 워낙 그 참 머리가 천재가 4살 때부터 임금까지 귀에 들어가는 그런 천재니까 그래 이제 하도 그런 뭐 자기는 이제 기획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기인데 제일 처음에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이 김시습이 그때 60을 조금 못 살지 60에서 이제 2년 안 빠집니까? 60에서 2년 빠지면 58 같으면 뭐 많이 살았죠. 그 당시 이 시대에 50만 넘어보면 이제 뭐 많이 살았고 60 넘은 사람이 거의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 그 유명한 김시습 그 다음에 시대제도도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북창 정엽 뭐 이제 정신을 잘 아실 거고 이제 염은 그 어떤 그 때냐 리을로 렴 나온 데도 있고 염 나온 데도 있는데 뭐 정염이나 정염이나 또 그 정염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1506년에서 43세 아닙니까? 40 조금 넘어가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 북창 정염 선생도 대단한 그 천재고 기인이고 하는데 뭐 나중에 그 이제 모든 그 이제 다른 학문 뭐 유교만 한 것이 아니고 불교, 도교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우주 만상을 전부 이해하는 그런 대단한 그 일이라는데 이 북창 호가 북창입니다. 북창 정념 선생이 그 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이 낸 책 중에서 그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호를 따서 북창 비결 나중에 토종 비결 나옵니다만은 북창 비결 그 다음 이거 이제 호를 따서 북창 비결 원 이름은 용하고 호랑이 용호 비결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데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도 그 북창 비결 즉 용호 비결이 가장 그 유명한 책인데 그 용호 비결이 뭐냐 하면 용호 비결 즉 북창 비결은 단전하는 요즘 그 요가 학원에 가면 뭐 단전한다고 이거 하는 거 단전 호흡을 그때 벌써 이 사람이 책으로 지냈어요. 단전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뭐 건강뿐만 아니고 모든 우주 삼라만세 다 도통했으니까 뭐 이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다 그래요. 뭐 얼마나 하는지 뭐 돌을 닦았는지 그림자도 없대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이 북창 정념이 그래도 그것도 건강에 가장 관계된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그 단전 호흡을 가리키는 북창 비결, 용어 비결 책까지 지었지만은 만 조금 넘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말 하면 한 40대 뭐 정확하게 이제 43세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 요즘 뭐 43 같으면 이야 젊은 나이 참 아깝다 이래 하지만은 당시 조선시대 뭐 이때 16세기 초에 이때는 16세기 초 아닙니까? 이때는 뭐 40만 넘어마 아이고 뭐 보통 살았다 이래 되고 50만 넘어마 아이고 뭐 그런 대로 뭐 장수 그런 대로 살았다 60 넘은 살 거의 없으니까 60 환갑이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지금 뭐 70년대까지 환갑 잔치였잖아요. 환갑 잔치 만 60 되면 그만큼 오래 살았다. 온 동네 축하해 주는 게 환갑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뭐 요즘 시대 보면 아이고 43세 참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이래 되지만은 이때 봐서는 보통 살았고 이때 벌써 얼마입니까? 500 몇십 년 아닙니까? 16세 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론이 바로 이긴데 토정 이지암 선생이 1517년 제일 이제 좀 태어났죠. 조선 3대 기인 중에서 1330이고 1506년
1517년에서 1578년 61세, 그러니까 집에 안에 62이죠. 61세 살았으니까 요즘 아마 80대까지 사는 것 될 겁니다. 그 당시에 1517년에 벌써 그때 16세기 이때가 초중반 이제 하반까지 되는데, 이때 이 토정 이지암 선생이 61세까지 보통 말에 60 살았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정도 옛날 이제 그 시대 봐서는 참으로 오래 사요. 요즘 80 이상 산 거하고 이제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제 그 행적이 조선 500년 통해 세 기인 중에서도 가장 건전하달까. 벼슬도 2번이나 하고 워낙 천년결백하게 참 잘 살았기 때문에 이래 오래 안 사시나 이래 나라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예를 들면 저는 가보셨나 이 길 가다가 돈덩어리 하나 탁 많이 공짜로 얻는 것 같으면 일찍 오래 못 살실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제 토정 이점에 아주 참 모범적으로, 요즘 말하면 모범적으로 천년결백하게 이렇게 비록 기인이고 천재지만 그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세 분 중에서도 제일 환갑잔치까지 하고 그걸 오래 안 사셨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다음 둘째장이 한산이 시제. 근데 토정 이지암 선생이 바로 한산이십니다. 우리 한산모식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산모식. 그 옛날에 부자의 한산모식 있고 요즘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옵니다. 한산모식가 충청남도 한산, 조선까지 충청남도 한산군이었는데 그 해방 후로 그 다음에 요즘 와서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야. 그때 우리 서천군 어디 그때 문화답소로 갔는데 해비우선 갔는데, 그래 이제 한산이 조선시대까지만 한산군 굉장히 크고 했던 한산군이 이 최근에 와서는 서천군 한산면으로 이렇게 이제 좀 떨어졌는 거죠. 근데 그 한산모실 유명한 한산 이시에 속하는데, 옛날 그 역사적인 인물을 말씀드릴 때 이 어느 이시라 하는 걸 말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죄송하고 우리 명현 회장님도 한산 이시입니다. 이종원 내자회장도 한산 이시. 오늘 우연히 밀착됐네요. 그리고 글씨요 참 해가지고 한 20페이지 될 것 같아요. 이 잘하면 또 우리 명 회장님이 문화유산 속의 큰 인물. 아마 토정 이지암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에 토정 이지암만 복사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제 다시 좀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페이지에 7페이지를 올리고, 그걸 오늘 또 이제 요거 한다고 요것도 했고, 요 한 페이지죠. 이거 한 페이지 올리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50대도 이래저 다 되면 본론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교직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이제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날 요거만 가르쳐야 된다. 교과서 몇 페이지 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수업하다 제일 끝에 이제 델로를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공부 1시간 공부했는 델로의 핵심이 여기다 하는데, 그래 하다 딱 가는데 하다가 보면 또 이래 하고 떠드는 놈을 가서 이러면 하다 보면 계획대로 시간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총딱 쳐버리면 안 돼요. 총 쳐버리면 한망 중요한 이야기 해도 한명도 안 듣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총딱 쳐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주는 시간이 10시부터 10시 50분이니까 10시 50분 전에 우회전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급하고,
뭐 서민들 거 많고 또 중간에 빠지는 거 있더라도 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는데 뭐 갤론이고 뭐 나발이고 막딱 많이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예, 1세부터 예. 그런데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이 이제 그 한산 이시기 때문에 한산 이시에 대한 그 가계를 한산 이시의 가계를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래 일세가 이제 일세가 그 아닙니까? 시조 아닙니까? 일세 시조가 육명이라고 고려 중력 때 호장 뭐 호족이죠. 그 지방이 호족인데 뭐 지금 혈령하고 비슷한 호족을 했는 육명이 그 이제 일세 시조입니다. 그다음에 육세 가정이고 육세 가정이고가 7세 목은 이색이 굉장히 유명한 거입니다. 그때 벌써 중국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방어 시험이고 뭐 이런 거 원나라 방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원나라에서 뱃을 하다가 두 분이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한산군 이제 호가 이제 한산군이 되고 목은 이색은 한산부원군까지 되는데 그래서 목은 이색은 아마 굉장히 고려 때 그 제일 아마 유명한 분인데 목은 이색을 보통 이제 고려 사문이라고 해서 포은, 중몽주 제일 끝이고 그 다음에 목은 이색, 야은, 길제 이 세 사람을 사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문에 한 사람 들어간 목은 이색은 그래서 요 이제 그 13세 그 토정 이지암 선생이 이제 그 한산 이시에 13세 되는데 보통 이제 목은 이색이 워낙 그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목은 이색부터 목은 이색의 6세다 이렇게도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이색이 그 한산 그 이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목은 이색인데 바로 공민왕 때 그 공민왕이 그 대의 정치를 전부 좌지우지하고 홍건적을 막아내고 크게 하다가 막 정권 바뀌니까 지금 좀 밀려났습니다만 그 목은 이색이 공민왕 때 그 문화시 중 최고의 그 그랬을까지 했는 그런 유명한 거. 그래서 이제 그 토정 이지암 선생 그 이제 소개할 때는 위에 1세 윤경부터 13세 안 그래 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 7세 목음부터 치면 6세 되거든요. 목은 2세의 6세 손이다. 이게 보통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세 배곡은 그 이제 그이죠. 그 호 배곡은 2개. 앞에 김시습은 그래도 자기가 참 죽었어. 참 죽으나 이제 살아 있으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고통 이겨내는 생육신이잖아. 이게 배고픈 이계 선생은 바로 사육신 아닙니까? 사육신은 저도 이제 하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육신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육신 그것도 써난 다음에 제일 사육신 가면 성산문 우리 오늘 성산문 바로 후설에 계신데 오늘 안 오셨는 거 같네. 바로 후설 성산문 하위지 그 다음에 이계 유성의 융부 한 사람 더 빨리 듣다. 박평년, 예, 성산문, 박평년, 이계, 하위지, 윤부, 유성의 이래 이제 죽은 그 참 육명이 사육신 아닙니까? 그 세조의 그 세조를 반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뭐 10세 되는 배고픈 이계 선생도 얼마입니까? 40을 못 살잖아. 40 살았나? 40을 못 살, 39 아닙니까? 요 17에서 56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40 하면 57세 되는데 40을 못 살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참 단종 보기를 하다가 이제 그 처참하게 죽었으니까 40도 못 살았는 그 이계 선생. 그 다음에 이치 선생은 요 토정 이시암서의 바로 이제 아버지 됩니다. 토정 이치도 그 어느 혈령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세 토정 이지암 선생이 이제 한산 이시의 13세지만은 그 유명한 목은 2세의 6세 소대입니다. 목은 2세의 7세니까
그 육세하면 그 토정 이장색은 목은 이색의 육세손이다. 하도 목은 이색이 유명하기 때문에 토정 이장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꼭 바로 밑에 이제 조카들이요. 큰아들 악의 이산에는 큰 형님, 자기 형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큰 조카, 장조카인데 악의 이산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다. 선조 임금이 얼마나 그 총애를 해가지고 정성을 3번이나 했고 이산에. 그렇지만 이제 그 당쟁에 또 이제 우두머리로 이제 그 동인에 또 동인 대북에 또 막 뭡니까 제일 머리를 동인 대북의 영수도 되고 이랬는데 그 선조 임금이 가장 아낀 신하 영의정을 3번에다 가면 대단한 걸 아닙니까? 그가 이제 바로 장족합니다. 그 큰형이 아들. 그 다음에 23세 월남 이상제 이제 쭉 중간에 막 때문에 이제 23세 월남 이상제인데 월남 이상제에서는 아마 최근까지 그 돌아가신 잘못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월남 이상제 아마 많이 그 들으셨을 겁니다. 이상제에서는 하여튼 구한말부터 대한민국 돈 때부터 유명한 뭐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다. 독립운동가뿐만 아니고 미국의 공사까지도 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선일보 요즘도 있는 그 조선일보 사장도 했고 뭐 대단한 그런 신정치인이고 이제 독립활동도 하고 이런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1962년에 건국 훈장까지 받은 그 유명한 분이 이상제입니다. 그런데 이종호 명예회장이 몇 살입니까? 한 살이신데 명예회장 몇 살입니까? 그래 됩니까? 예. 아마 뭐 이제 우리 명예회장은 또 이제 그 한산이시 29세라 하는데 아마 뭐 세는 그냥 한 30년만 안 내려갑니까? 30년 수도 내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게를 쭉 이렇게 이제 뭐 시간 좀 드린 거는 이만큼 훌륭한 집안의 가게에 이제 그 인물이 토정 이지암이다. 뭐 다른 그 김시섭, 정념 다 훌륭한 가게지만 특히 이지암 선생은 이렇게 유명한 가게 인물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서 제가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정하면 토정 이지암 선생은 잘 모르다 토정 비결인가 많이 들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토정 비결은 오늘 아마 결론쯤 되니까 아마 시간을 조금 이제 올 때 순서도 제일 뒤로 돌리겠습니다. 뭐 목이 말라가지고 음료수 조금 마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안 먹혀서 목마른 걸 몰랐는데 조금만 말하면 이제 목도 마르고 여기다 물은 중간에 뭐 건강체도 하시고 근데 건강에 뭐 한 가지 뭐 이렇게 해도 물을 많이 마신다 하면 그게 건강에 과학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오늘 보통 입만 마신다면 저는 요거 한컵 다 마시고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거든요. 이제 끝부분이 하고 끝부분이 사실 원래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부분에 이제 결론이 있고 좀 중요한 게 되고 뒤에 돌리고 유인물의 2번에 봅시다. 2번 보면 토정의 학문과 사상하는 게 있죠. 이제 성함 이집원한테 이제 자기 형한테는 형이 돕게 이집원이라고 그 아들이 뭐 그 유명한 그 이산의 정성이니까 뭐 아버지도 유명하고 있죠. 이집원도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인데 이집원한테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 토종 이장성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인 그 이집원한테서 글을 배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는 화담 서경덕 유명한 학자,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화담 서경덕한테 학문을 이제 배웠는데 이 화담 서경덕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유명한 그 기생 황진이가 조선 그 시대에서는 그 조선의 활약을 하려는 남자들은 다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꼬시고 다 놓겠지만은 유일하게 그 못한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요리를 못한 이 사람이 화담 서경덕 아닙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화담 서경덕한테 학문을 연마했으니까 뭐 선생이 그 스승이 이제 탁월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나옵니다. 화담 서경덕이 뭐 이야기 이제 저쪽에서 화담 서경덕이 그 우리가 성리학하는 조선시대 500년 그 성리학 아닙니까? 뭐 쓰는 것도 시간 관계상 저렴한데 조선시대 500년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 그 송나라 주의가 했다고 해서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뭐 성리학이나 주자학이나 또 뭐 다른 정리학이나 매일 이런 감리서도 같습니다. 성리학이나 주자학 같은데 이 성리학 중에서도 크게 이치리자 주리학과 그다음에 그 주기파 뭐 이렇게입니다만은 약간 그저 이 방향이 좀 이 파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서기원 선생한테 하기 때문에 그 예. 성리학 그때 뭐 아무리 긴이라도 성리학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성리학 중에서 뒤쪽으로 많이 그막 조금 쳤다. 근데 주기철학 한글 연만데 주기가 아니고 주기철학 그래 주기가 아니고 주기철학에 이제 조금 막 많이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율곡 이 선생 그 잘 아시죠? 율곡 이 선생이 이제 그 토종 이장선한테 와서 했습니다. 야, 이거 좀 이제 저 친구인데 율곡 이 선생이 이제 자기 관절이 있을 때 그래 이제 토종 이장선을 만나가지고 역사는 이야기니까 이야기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율곡 이 선생 유명한 합니까? 뭐 세계 유양 선생뿐만 아니고 저 경기도 절로 가면 그 율곡 이 선생도 굉장히 유명한 선생. 율곡 이가 이제 이 토종 이장선하고 굉장히 친하게 막 친구처럼 다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이 벼슬도 좀 하고 그 실력을 알잖아요. 이 실력처럼 대만 자원급제 할 텐데 그 쳐가지고 좀 자원급제 해가지고 좀 관직에 들어오면 내하고 이거 좀 하는데 맨날 그 빌빌 돌아다니기만 하고 말이야. 뭐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는 이제 율곡 이성의 주기 이쪽으로 이제 그 학문을 아주 이제 그 하는데 뒤쪽을 하니까 이제 범위가 넓고 실생활하고 관련되게 주기처럼 하니까 그 자원급제 그 시험에 과거 시험에 주기 쪽으로 전부 이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교 경전 그 주작이라든지 뭐 주역이라든지 달달달달 야야 그 시험에 요즘 말하면 이제 공부 잘하는 그 서울대한테 달달달달 야 학원에서 막 배워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그 성적보다는 또 이제 그 지방에서 또 그래 뭐 비싼 돈이 학원에 안 가도 또 그런 학생들이 그 융통소라든지 이런 거는 또 더 그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을 또 해야 이제 나라 발전도 된다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그럼 이 좀 고만고만 아니고 좀 그 시험처가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제 차마 그 율곡이한테 그 뭐 그런 소리 뭐 너는 죽이고 나는 죽이니까 뭐 그런 소리 못 하고 아이고 나는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는 거지 근사에서가 나 그런데 배익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상이 이제 그 성리학 중에서 주기 철학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그 토종의 해가지고 사상 중에서 창고론 글자 그대로 그 바로 창고입니다. 물건은 창고. 창고론이 그 토종 이장선의 가장 그 이제 이론인데 사상인데 요즘에 그 창고론이 그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지금 국부론하고 맞먹는 그런 대단한 서자. 국부론 가면 뭐 경제하는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어쩌고 하는데 이 토종 이장선의 창고론 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창고. 뭐 창고에 무슨 물론 근데 이 창고론은
아이고 저 휴대폰 아니지. 오늘 아주 바빠가지고 이거 벌써 그래서 그 창고론에 이제 1, 2, 3 했는데 인심을 겨자. 도덕 창고, 도덕이 들어있는 창고에서 인심을 개발하자. 인심을 얻어야 된다. 인심 들어있는 창고를 개발하자. 인재를 키우자. 그 조선시대 조선의 그 수많은 인재들을 키우자, 기용하자.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뭐 올해 그 개발이 안 된 그런 땅과 그 바다가 많습니까? 육지와 바다를 활용하자. 근데 이런 이제 세 가지 전부 이제 창고다. 창고에서 물건 개발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창고론이 이 나중에 이제 그 조선 후기에 가서 이제 실학 사삼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 창고론이 실학 그 조선 시대가 나중에 이제 하는 실학 사삼의 기초가 됐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가다가도 이 토종의 역경을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역경. 아주 시련을 당했는데 시전기 피라 사건을 해가지고 그 홍문관에 있는 그 안명세하고 굉장히 참 중마고로 굉장히 친했습니다. 안명세라 하는 이 홍문관 그 박사, 정말 지금의 박사가 좀 들립니다. 그 집인데 홍문관 박사의 안명세하고 굉장히 친한데 안명세가 을사사화 그 연산군 때로 알거든요. 연산군의 그 을사사화 때 그 선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다. 을사사화 때 이 안명세가 막 억울하게 토종이 33살 때 이 중마고 이제 안명세가 그 처참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을사사화를 그 이제 하는 당쟁 아닙니까? 당쟁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는 이제 을사사를 사초에 남기기 위해서 그 이제 이조실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 사초에 썼는 거를 이 반대파가 훔쳐가지고 이 안명세가 이런 놈이다 해가지고 한참 억울하게 그 처형을 당했는 그게 이제 시전기 피라 사건인데 이 피라 사건에 자기 제일 친한 친구 그 중마고가 참 처형을 나가니까 아이고 막 거기다 더욱 그 광명에 관직에 나갈 tum을 버리고 혼자 더 이제 참 방랑했는 그런 그 시대에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봉도 사건인데 요 자세한 거는 곧 나오는 그 15회 해제에 있으니까 뭐 이바부시를 듣다 들고 오세요. 그래 청봉도 사건인데 우리가 충청도 아닙니까? 충청부터 충청남도 충청도는 앞에 충은 충성중주 아닙니까? 충주를 중심에 있는 그 되게 충청도인데 충성충자인데 이 청봉도 사건도 맨 그때 유명한 이제 소윤 대윤 윤원영은 소윤이고 윤임은 대윤이라고 했는데 소윤 대윤이 그 권력 정탈하는데 거기에 하여튼 연관이 돼가 이제 청홍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충청도에 있는 저 선비들이 이거 이제 당했어요. 그 충청도에 있는 선비들 전부 불러가 공문당하고 죄도 없이 이 처형을 또 이 벌을 많이 받고 유달하고 했는데 그 이제 사건이 청홍도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뭐 반대파겠죠. 그래서 충청도 선비들을 많이 죽이고 유배 보내고 나서 충청도를 충자를 위에 붙여서 이 역적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고향인데 그래서 충청도를 청주의 청자하고 청주의 청자는 뭐 그냥 충성춘 충은 아니죠. 청주의 청자하고 홍성하고 청주 홍성 청봉도라 이렇게 도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충청도를 충성충자 그 역적이 많이 나오는 이걸 왜 충성충을 붙였냐 축을 붙였냐. 그래서 청황 충주가 청주하고 홍성하고 그래서 청홍도로 도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왔죠. 그리고 청도 바뀌고 자기 또 장인이 이거 청홍도 사건에 이 자기 장인도 막 억울한 충청도 뭐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 충청도 다 선비들이 수원을 많이 당했는데 자기 장인도 벌을 아주 받는데 죽었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벌을 피해갖고 아마 처형되고 유배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사대부 아닙니까? 양반 계급은 이지암도 처음으로
노예로 천민으로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그렇고 너도 이제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너도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이제 이 지함이 선비 4대부 계급에서 노비 천민으로 이 완전히 전락이 됐습니다. 천민으로 전락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선조 임금 때 겨우 이제 복위를 했습니다. 선조 임금이 들어서서 그 선조 임금이 이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충청도 그 청홍도 사건이 뭐 조작했던 그 하나의 권력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선비들 뭐 이렇게 구제해주고 보다가 이시암도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이시암도 이제 그때 다시 이제 그 선조 임금 때 복위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핵심을 까놓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참 이 갈 길은 멀고 참 나는 좀 그렇습니다. 네, 토종 인품은 아이고 이 시간이 자꾸 이제 촉박하네. 명예나 재물 여색에 좋아하다. 그런데 이제 토종 이장 선생이 그 젊을 때부터 워낙 소문이 많이 나고 기인이다, 유명한 학식이 있다, 천재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이 확 조선 전체에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이제 특히 그 토종 이장 선생은 이제 이 박을 배에 달아가 박을 이제 그 요즘대로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막 물에 뜨잖아요. 박을 배에 달아가지고 막 찔레는 배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그 당시 그 육지에서 그 제도 가면 그 풍랑으로 원래가 많이 주파하는데 이 뭐 박을 달아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천지 그 운수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걸 다 빼들고 있으니까 언제 뭐 태풍 안 온다, 비 안 온다 이런 거 다 알고 그 좋은 날만 거기다 딱딱 뭐 가니까 제주도까지도 마음대로 간대. 그래서 제주 목사가 이지암 저놈이 소문이 참 조선천지 잘하는데 한번 실치하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지암은 제주도로 계속. 일단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제주 목사 오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갔다. 제주에서 가장 이쁜 기생을 딱 보내 그 제주에서 관기잖아요. 관기들 가장 예쁜 기생 관기를 받고 와가지고. 네가 오늘 토종 이시암만 보시면 이 제주 가나에 있는 창고에 뭐 혹시고 보고 이 납기는 딱 좋다. 어마어마한 그 상을 주니까 한번 보시봐라. 결국 못 보시고 토종 이하수의 마음을 이제 못 얻었습니다. 실패했죠. 참 대단한 그 기성이 그렇게 해도 못 했는데 그만큼 청렴결백하다. 이거는 신라입니다. 이거 국민이 아니고 신라의 근간이에요. 그래 했고 청렴결백했고 그 다음에 이 박을 또 이제 자기가 청홍도 사건으로 이제 자기 누굽니까 자기 그 장인도 막 처벌받 자기도 처벌했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섬에 가가지고 박농사를 지어가지고 혹고 제주도에 가서도 배에다 박을 달고 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나무 바가지 하면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러다가 밭바가지 써보니까 이거는 뭐 처음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밭바가지 나무 바가지 무거운 거 쓰다가 그러니까 많이 팔아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많은 돈을 전부 민중구제 백성들 도와주는데 다 썼고 자기는 계속 청년들과 살았다. 그래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래 했는데 토종 인품만 그 정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남명조식이 아이고 5분밖에 안 남았다. 그 유명한 남명조식이 한 번은 그 이제 저 밑에 손아래 뻘죠. 저 요즘 요즘 말하면 젊은 놈들 찾아가지고 그 남명조식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나이도 10대에서 한 20살만 아버지 빨 되는데 일부러 토종 이장수 일부러 그 마포 서울집에 토담집에 찾아가서 글자 그대로 이제 토종이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보고 나더니만은 바로 도연명과 같은 그런 인품이다. 중국의 도연명가가 최고란 칩니까? 그 시라든지 그 도연명과 같은 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조헌도 또 유명한 그 호남의 선비인데 민진왜란 때 그 700 의사들이 참 장렬하게 죽은 그 앞장선 의병장이 바로 조헌 아닙니까? 조헌이 그 토종 이장수의 명함을 듣고 막 찾아와가지고 억지로
취급을 해서 그 이제 조헌도 이제 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토정 이잠선이나 이제 이걸 저 가제입니다. 그래 이제 율곡 이 선생 말을 듣고 일찍이 조정에 들어가서 조혼 같은 그런 사업을 자기 이제 참 같이 일했더라면 율곡이라든지 이런 조혼 같은 그런 선비들과 같이 정치했더만 조금 안 좋아졌나 이런 생각도 상당히 드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제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을 딱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제 종을 쳐보더라고요. 근데 종치가 제가 다 돼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뭘로 그 토정비계 지금은 토정비계인데 제일 처음에 토정 집안의 숨겨놓은 어떤 비결이다. 토정가 장렬 그다음 이시 집안의 한산 이시의 이토정 선생의 비결이다. 이래 했는데 여기 이제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토정 비결로 이제 이거 전혀 바뀌었는데 토정 이지암 선생이지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지암 선생이 토정 비결을 지은 건 아닙니다. 저도 토정 이지암이니까 토정 선생이 지은 그 유명한 책이 토정 비결 아니라 했었는데 아닙니다. 아니 이제 증거는 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토정 비결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한 2분 딱 맞을 때는 한 2분만 오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정 비결은 앞에 책 두 개 글을 가지고 그래 이제 나왔는데 이제 정감도 조선 구한말 때 아직 일제 나라 넘어가기 전에 조선 구한말 때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정감록하고 이 토정 비결 두 가지였는데 다른 그때 책들이 많았습니다. 비결하는 책이 우리나라 토정 비결만 저도 연주하는데 보니까 비결 붙은 책이 수십 가지가 돼요. 전부 해가지고 그때도 책을 팔아놓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조선 구한말까지는 정감록하고 토정 비결이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토정 비결하고 이 두 가지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존말이라든지 그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일본한테 나라 넘어가야 되니까 구한말 때 그래 이제 굉장히 했기 때문에 국가 존망이다. 그러니까 정감록에서는 나라가 공방하니까 저기 이제 기룡산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토정 비결도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때도 이제 점 보는 점술서 점을 보는 책 우리 민족 원래 점을 보는 굉장히 말이에요. 점을 보는 책이 많았는데 점술서 중에서 이래 하다가 어느 사람이 책을 내는데 유명한 토정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시대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유명하잖아요. 토정 선생 이름을 파는 게 토정 비결해 보니까 책이 불같이 팔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꽤 많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 토정 비결, 토정가 장결 이런 내려온 책을 해뿌리고 토정 비결이라 하는 책을 지어가지고는 제목도 참 아까 토정가 장결 이 토정 비결 제목도 그랬는데 토정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토정 선생의 지은 책이다. 책이 자팔린 거예요. 근데 실제 토정 비결은 토정 선생이 안 지었습니다. 지금 안 지었어요. 그렇지만 이름을 하도 유명한 그런 학자니까 후세에 어떤 꽤 많은 사람이 토정의 이름을 따서 토정 비결. 그래서 이 토정 비결이 앞에는 그냥 국가 전체에 대한 그런 거 하다가 개인 점 보는 책으로 점술서로 바뀐 거는 10년이 이제 바로 일본 일제에게 나라 빼앗긴 해가 1910년 아닙니까?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겨 보니까 정감록이고 뭡니까? 이 토정 비결이고 별 볼 일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라가 흥하고 위에 백성이 살락하면 비룡산에 가야 된다, 태백산에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막 그런 책이 나왔다가
일제한테 나라 딱 빼앗기니까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토종 비결이 나라 빼앗기고 나서부터 1910년 이후로는 이제 개인 정보론 책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개인 정보론 책을 해가지고 일제 때까지만 해도 막 완전히 광적으로 뭐 현재 참 이 백성들이 다 보고 1970년까지 해도 저 뭐 1970년까지도 길거리 정초에 가면 뭐 그 토종 비결 빠져서 저 이렇게 펴놓고 주로 이제 영양 아니까 뭐 해가지고 좀 봐주고 그 전부 토종 비결이거든요. 근데 요즘 없거든요. 요즘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저 인터넷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인터넷 하다가 요즘은 그 저 휴대폰에 앱이 있어가지고 앱에 딱 해가지고 그 앱을 들어가서 토종 비결을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본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이 젊은 사람도 이제 토종 비결을 많이 보는데 토종 비결 보다가 지금 이제 MBTI 그 이제 성격 검사를 좀 바뀌었는데 그것도 매우 틀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토종 비결이 왜 그래 유행을 했냐면 토종 비결이 막 이렇게 말로 탁탁탁탁 요래하고 전보기도 쉽고 하니까 그래 토종 비결이 유행했습니다. 유부 활은 있으나 화살이 없으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하방 어찌 방어하는가. 망경청파에 이력 편주다 이런 식으로 딱 하니까 뭐 풍부도 좋고 이렇게 좋고 하니까 그 뭡니까 했거든요. 뭐 이거 보시죠. 얼마 됐습니까? 이거 이제 말이 그때 이제 유행했던 일제 때가 동풍에 대비 얼음이 녹으니 고목이 동물만 얼마나 노인도 좋겠습니까? 그 승용 승호 용을 타고 호랑이를 타니 변화무쌍하다. 그렇지만 너는 그 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점을 치면 그 개인의 정말 길흉화복 그 정확한 점이 아니고 그냥 이 이제 따지고 보면 이 저 점지가 이제 모든 그 그때 토종 비결 점수사나 지금 점 보는 게 지금 젊은 사람도 점보로 철학관에 많이 간대요. 다른 건 이제 자기 이제 미래가 길흉화복 하나 보는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잘 살겠나? 그 다음에 내가 뭐 나중에 뭐 공무원 되겠나? 또 뭐 의사 되겠나?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점을 쳐야 됩니까?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기분, 네 열심히 안 하면 지가 아마 그런 거 타러 안 되는데. 그래, 오늘 이제 자기가 오면 자기가 결정하는데 이걸 이제 미래에 한번 기대보는. 그 이제 모든 인간의 욕망이 모든 인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은 내 미래가. 나도 이랬지만 내가 언제 죽을란고, 뭐 위에 죽을란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미래에 대한 욕망을 이용하는 게 점 보는 기고 점수를 쓰고 그러니까 절대 오늘 토종 비결 일단 절대 믿지를 마시고 그래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좀 해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주팔자 믿지 말아야 됩니다. 사주팔자 맨 사주나 팔자 맨 요거 좀 8자입니까? 두자 팔주고 기둥내간 기둥주자 연월일시 기둥내간입니까? 전부 점치고 주요이고 이거 이제 사주팔자 치는데 그 연월일시 전부 글자 8자니까 팔자고 4개 기둥인데 점치고 주요이고 토종교가 전부 이거 저 사주팔자로 다 이제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래서 아이고 내가 팔자사람끼리 지가 열심히 놀아가면 되지. 그래 그런 게인데 예 조금 제가 마지막 조금 올려주십시오. 청간, 위에 거는 이제 청간의 10개입니다. 가불병정, 무기경신인데, 저는 요거는 꼭 이제 해놓으셔야 되겠나 싶습니다. 가불병정, 저는 이제 이럴 때 이랍니다. 가불병정, 이걸 보통 안 합니까? 옛날에 막 이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데, 뭐 10개. 가불병정 4개, 무기, 중간에 무기경신인데, 그래서 10간이고, 청간 지지 않습니까? 청간 지지고 요 지지가 12가지니까 12띠 아닙니까? 12띠니까 전부 요 갑자을축 병인정묘 이래가지고 60에 위에 청간은
10간 10대고 요래 12가니까 이제 딱 60대만 떨어지니까 61가지고 60대만 또 같은 애 들어오고 그래 이제 요것도 그냥 조금 올려주십니까? 이제 요 띠도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예, 요 됐습니다. 요 12G도 저는 요래요. 이거를 해놔야 뭐 하여튼 제일 기본적인 아니 뭐 을류성이다 뭐 개미성이다 무엇이다 그래도 이걸 하나 놔두고 그래 요번에 지진제 가정용이 좋긴 방법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저는 요래요입니다. 여기 제일 아니 무슨 자 쥐띠 소띠 인 호랑이띠 묘 토끼띠 그 다음에 진 용띠입니다. 용띠 뱀띠 말 바로 말띠 영소띠 신 원숭이, 신유, 악띠, 신술, 대술해, 네뭐 술해, 대띠, 대위띠. 그래서 요래 오면 이제 그 대신 요거는 뭐를 나타내는 건 아셔야 되죠. 자축인묘 진소미 신유. 요래가 요 두 개 앞에 10간 그 다음에 지지, 천간 지지, 10간 12지. 요거를 꼭 이제 애를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부 원래 무슨 애다 오늘 날씨 제사 지낼 때 전부 하는데 요것은 기준하니까. 요거는 알아놓으셨네 공부를 했고 뭐 시간을 참 맞추려고 하는 게 원래 조금 늦게 하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